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엿새째, 경남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탄핵안을 무산시킨 여당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직무유기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감온도가 영하를 밑도는 날씨지만 창원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까지 됐지만 시민들은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첫날보다는 더 많이 오시는 것 같고 대통령님께서 안 내려오시면 저희는 계속 끝까지 나갈 거고. 12.3 비상계엄 사태 엿새째. 시민들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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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은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물론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주범과 공범까지 체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숙의 윤석열이 아직 체포되지. 또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표결 불참으로 탄핵안 처리를 무산시켰다며 여당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내란 수기에 대한 탄핵 표결에 집단적으로 불참함으로써 국민의힘은 내란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의 한 축인 경찰수장의 퇴진 요구도 나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공범들이 경찰수장으로 있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조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경찰청장이거든요. 반드시 사퇴하거나 아니면 직위 해제시킨 상태에서 엄중한 수사를 받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경남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경남 행동은 대통령 퇴진과 여당 해체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이 탄핵, 체포되고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갱결히 투쟁할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 엿새째. 경남에서는 창원과 김해, 거제와 밀양, 진주와 합천 11개 시군에서 탄핵 촉구 촛불 집회가 불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창원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서영교 조사단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 공개를 막는 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의 한 축이라며 창원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송재봉 의원은 계엄군이 가장 먼저 중앙선관위에 간 이유가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전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봄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정치, 경제, 외교 등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 4, 5월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주 국민의힘이 전체 비상대책회의와 중진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확정해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혼란이 이어지면서 박완수 경남지사가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로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입한다며 지역 산업 경제의 안정을 위해 예비비와 예산 조기 집행, 추경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는 또 국회에 내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박 지사는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확대 의장단과 기획행정위원회에 예정된 공무국외 출장 2건을 취소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올해 회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사천의 임시청사로 문을 연 우주항공청이 조만간 본청사 위치를 결정합니다. 10곳 남짓의 후보지를 놓고 진행한 용역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이르면 이달 중순 최종 후보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사천시의 조선소 건물을 빌려 개청한 우주항공청. 정원 300여 명 가운데 절반 남짓 인원이 근무 중입니다. 미국 나사와 공동 개발한 태양 관측 특수망원경 발사와 한국형 제사용 발사체 개발 계획 발표 등 지난 8개월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구상하는 사업들이 하나하나가 도전적이고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는 연속상의 우주항공청의 어떤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본청사를 어디에 세울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고려 중인 후보지는 사천읍 선인지구와 사천행정타운, 현재 임시청사 등 모두 10여 곳. 국토연구원의 입지 분석 용역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순 2차 회의를 열고 1순위 후보지를 가릴 예정입니다. 위원회의 결론은 내년 2월 행정안전부에 정부청사 계획 수립 이전에 제출된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기재부 승인을 받게 됩니다. 사천시는 청사 입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본청의 위치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56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우주복합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청이 위치하는 입지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지구 또는 주거 배후지구, 상업지구 같은 이 도시 전반의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프랑스 툴루즈 우주센터 사례로 볼 때 우주청 본청사 면적은 4만 제곱미터에서 최대 10만 제곱미터로 예상되는 상황. 입지가 확정되면 본청사는 이르면 2030년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경주 해상에서 20톤급 어선이 400톤급 모래 운반선과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8명 가운데 7명이 숨졌는데 해경은 실종된 나머지 1명을 찾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해경이 탐조 등을 비추자 일렁이는 파도 사이로 뒤집힌 어선이 포착됩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경북 경주 간포항 남동쪽 약 6km 해상에서 8명이 탄 20톤급 어선이 400톤급 모래 운반선과 충돌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모래 운반선은 해경에 조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13분 만에 해경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배는 이미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군과 해경은 항공기 7대와 함정 10여 척을 동원해 사고 해역 일대에서 수색에 나섰습니다. 10여 차례에 걸친 수중 수색에서 조타실과 선실 등 뒤집힌 어선에서 선원 7명을 발견했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숨진 이들은 선장 등 한국인 3명과 인도네시아인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복된 어선은 어제 오후 4시쯤 간포항에서 출항한 뒤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해상 기상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고 취약 시간대라서 아마 견시 소홀로 상호 충돌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나머지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을 찾기 위해 해상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전복된 어선을 항구로 예인해 선체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해경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모래 운반선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북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가 정부의 차세대 첨단위성 혁신특구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와 사천을 차세대 첨단위성 혁신특구 후보지로 결정하고 총괄 주관기관으로 경상국립대학교를 선정해 차세대 위성 개발과 우주 부품 실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구 지정은 내년 4월쯤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이 산업체와 연구기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누리호 4차, 5차 발사 부탑재 위성을 공모합니다. 우주청과 항우연은 2026년 상반기에 누리호 5차 발사의 주 탑재 위성으로 초소형 군집 위성 5기 등을 실어 발사할 예정이고 부탑재 위성으로 큐브 위성 7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과 여행사 공동개발 여행상품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남해군과 산청, 거창군 3곳이 선정됐습니다. 남해군은 8개 마을과 축제, 해수욕장 등을 연계하는 상품을,
산청구는 15개 마을과 한방 약초 축제 등과 연결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합니다. 거창구는 14군데 마을과 온천, 로컬 푸드 등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합니다. 진주 지역 금실 품종 딸기가 전국 딸기 수출액의 76%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 딸기는 또 지난해 진주 지역 신선 농산물 전체 수출액 가운데 88%를 차지했습니다. 진주 금실 딸기는 올해는 이달 말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에 20억 원어치 90톤을 수출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주시는 올해부터 신선 농산물 전용 컨테이너를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철도노조 총파업 닷새째인 오늘도 열차 감축 운행으로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경남의 열차 운행률은 평균 70%로 마산역 기준 경전선 구간 열차 운행률은 KTX 65%, 새마을호 50%, 무궁화호 40%입니다. 또 밀양역 기준 경부선 구간 열차 운행률은 KTX 75%, 새마을호 85%, 무궁화호 59%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진주시 개동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승객과 버스기사 등 4명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타이어에서 연기가 나 차량을 세운 뒤 불길이 솟았다는 버스기사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 연립주택 2층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0대 남성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창녕군 대안면의 한 양파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공장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10시 30분쯤에는 인근의 창녕 대합산업단지의 열처리 공장의 건물 사이 공사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의 2차 경남 민생경제포럼이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내년에도 경기 위축이 전망된다며 정부와 경상남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상업시설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제안하는 등 새로운 정책과 관련한 의견도 공유했습니다. 지난달 한국 조선업계가 선박수주 점유율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387만 톤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61%인 236만 톤을 수주했고 한국은 114만 톤으로 점유율 29%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점유율은 지난 8월 1%에 그쳤다가 9월 16%, 10월 26%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호를 딴 합천 이래공원 명칭 폐지 국민청원이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어제까지 6만 1,300여 명이 이번 청원에 동의해 국회 심의 요건인 5만 명을 넘겼다며 이번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표결 불성립까지 전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충격과 공포, 분노의 한 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계엄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처음에는 이게 실화냐, 가짜뉴스가 아니냐 할 정도로 혼란을 겪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다들 공포와 불안감을 안고 밤을 지샌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새벽에 계엄이 해지되었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접했지만은 그래도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한 표결을 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불성립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분노를 표출한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오는 14일 토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번째 탄핵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 70%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고 아니면 자신이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재표결을 하더라도 통과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탄핵은 곧 정권 교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이후에 당이 분열되었고 그 결과 정권을 내어줬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 트라우마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표결에 참석은 하더라도 이게 부결로 끝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탄핵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재표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성립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예상을 하시는군요. 이번에 탄핵 표결이 불성립된 이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권한에 대한 논란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은 가능은 한데 권한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뭐 대통령 유고라든지 탄핵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조건에 부합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지금 지위를 갖고 있는 한 한덕수 총리, 한동훈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은 총리와 당대표 가 다 하고 대통령은 도장만 찍는다. 이거 자체가 넌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총리하고 당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이 아니고 더군다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당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본회의에 참석도 불가능한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넌센스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총리와 당대표가 수습 권한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참여하는 그 자체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위헌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이다. 경남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13명이 이번에 전원 탄핵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정치적 부담감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현상을 지켜볼 때 정말로 개탄스럽고 또 실망스러운 심경을 갖고 있고요. 개헌 포고령 1호를 보면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본인들의 정치활동을 제한시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결에 참여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개헌 문제를 진영 논리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저는 조금 개탄스럽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 토요일 우리 지역 모 국회의원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는 그런 이제 문자 메시지도 많이 받고 실제 통화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보니 정말로 실망스러워서 문자 폭탄이라도 보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곳 경남이 보수 지역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래도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당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시민들 눈치도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에서 당 눈치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진주, 창원, 양산 할 것 없이 경남에서도 탄핵 촉구 집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저는 간이 아니라고 보고요. 14일 탄핵안 재표결 처리를 봐야 되겠지만은 앞서 말한 것처럼 탄핵 소추안 성립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민사회 분노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 같고 탄핵 정국은 길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촛불 민심이 한 번 더 불타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 상황이 꽤 좋지가 않은데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탄핵 정국 후폭풍 부작용이 몰아칠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하권으로 낮아진 기온에 아침 저녁으로 날이 무척 춥습니다.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이 1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10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무척 크겠으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경남의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공기질 쾌청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1도, 창녕이 영하 3도를 보이는 등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0도, 통영이 1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3도, 거창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10도, 합천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